안녕하십니까 시청자 여러분, 놀라운 부동산 누르부입니다. 요즘 시장 상황을 보면 이 전세가도 주춤한 상황이고 매매가도 주춤해 있는 상황입니다. 그도 그럴 것이 여러 가지 이슈들이 있었고 관망세가 유지되고 있는 상황이고, 이미 뭐 정치적이거나 경제적으로 봤을 때 관망세가 이어질 수밖에 없는 상황에 있죠. 게다가 가장 중요한 것은 비수기입니다. 부동산 비수기이기 때문에 지금 일부 지역의 물건 같은 경우에는 이전의 고가보다는 조금은 낮은 가격으로 거래된 물건들이 보이면서 이것을 두고 여러 가지 기사들이 또 나오고 있습니다. 자, 이제 아파트 값이 잡히나, 또 어느 지역에서 얼만큼이 하락됐다. 특히 뭐 강남 지역 같은 경우에는 일부 이 저렴하게 급매물을 날리는 경우에는 뭐 1억, 2억 정도는 꺾어서 팔기 때문에, 그러한 현상들을 두고 이제 저가 매물이 등장하면서 하락이 오나, 뭐 이렇게 무게를 두고 기사가 제공이 되는 경우도 있더라고요. 오늘도 그런 기사를 몇 개를 봤는데요. 그래서 오늘 컨텐츠를 준비를 했습니다. 우리가 이 현상 어떻게 바라봐야 될 것이냐, 과연 하락이 시작되고 있는 건가, 여기에 대해서 의구점을 가지고 또 지금 시장 상황에 맞게 우리는 어떠한 자세로 시장에 적용을 시키면서 다음을 준비해야 되는지까지 함께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하시기 전에 하단에 좋아요와 구독하기, 그리고 멤버십 가입해주시면 놀라운 부동산 전용 강의까지 시청이 가능하십니다. 그럼 지금 시작합니다. 자,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일부 단지들 매가가 좀 꺾여서 거래가 된 케이스들이 좀 잡히고 있습니다. 자, 보시면은 이 아파트 외에도 여러 아파트들 중에서 신고가가 아닌 기존 가격보다 조금 낮은 가격에 거래된 모습들을 보이고 있는데, 일단 대표적으로 기사에 나온 아파트를 보시게 되면 이 대치동 은마 같은 경우에 직전 2월 말에 24억 5천에 거래가 됐는데 23억 2천에 3월 달에 거래가 된 것을 두고 1억 3천이 빠졌다, 뭐 이런 기사가 있고요. 그리고 송파 가락에 있는 대단지 헬리오시티의 경우에도 21억 8천, 2월 10일에 거래됐던 것이 3월 6일 와서는 20억 9천에 거래가 됐다. 이렇게 되니까 거의 뭐 근 1억 정도가 빠졌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고요. 또 행당동의 한진타운 같은 경우에 14억 7천에서 뭐 4천 정도 빠졌다. 그리고 노원에 있는 가장 또 많이 올랐던 이 노원 같은 경우에도 주공 7단지가 6억대에서 5억대로 또 주저앉았다. 그리고 미아의 SK 북한산시티 같은 경우 7억 7천 정도인데 이게 한 4천 정도 빠진 가격에 거래가 됐다. 뭐 이것 외에도 여러 가지 아파트 단지가 있겠으나, 이런 식으로 이 신고가가 아니라 기존 가격에서 조금 빠진 그 금액으로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자, 이 현상을 두고 급매물들이 등장을 하고 있고 거래가 되면서 이 가격이 떨어지고 있다라고 볼 것인지, 아니면은 다른 또 시각으로 이 현상을 바라볼지, 오늘 여기에 대한 내용을 좀 주제 삼아서 얘기를 드리는 겁니다. 자, 우리가 이런 현상을 지금만 본 게 아니라 작년에도 있었고요, 재작년에도 있었습니다. 지금 아파트가 이 일부 가격대를 형성한 이후에 이 여러 가지 규제를 맞으면서 이 좀처럼 이전의 상승을 보이기보다는 비수기와 성수기를 겪으면서 매가가 등락폭이 왔다 갔다 하는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는데, 중요한 것은 이렇게 한 달 단위로 가격대를 확인하는 것이 정확한 데이터라고 볼 수 있는 게 아니죠. 작년의 거래가는 얼마였고 지금의 거래가는 얼마인지, 여기에 중심을 두고 시장을 관찰하는 것이 오히려 더 좋은 바람직한 분석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물론 이를 두고 이제 하락이 시작됐다라고 판단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이 다음 시장이 어떻게 흘러갈지, 그리고 이 공급 구조나 그리고 수요자들의 이 심리, 이런 부분은 어떤지를 미리 체크해서 시장이 어떻게 흘러갈지를 파악해 보면, 사실상 여러 가지 요인들을 봤을 때 이 큰 하락이 나오기에는 이 구조상으로 좀 어렵지 않나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부터 거기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렇게 저가 매물들이 등장하는 이 배경에서 우리는 어떠한 자세를 가져야 될지까지 함께 이야기를 해보자는 거죠. 자, 일단은 이 서울의 실거래가가 내린 단지들이 증가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1월에서 2월을 보게 되면은 서울의 2,441건의 거래 중에 493건이 이제 시세가, 실거래가가 조금 내린 단지들이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 그게 이제 비율로 보면은 18% 정도가 됩니다. 근데 이제 2월에서 3월 넘어오면서 거래량이 좀 줄죠. 1669건 중에 415건이 이제
실거래가가 내린 단지라고 볼 수 있는데 이제 비율이 올라가는 거죠. 7%가 오른 25% 정도가 되는 거고 또 3월 17일까지 그러니까 3월 1일부터 17일까지 기준으로 봤을 때 지금 291건의 거래가 있는데 거래가 많이 줄어서 나오는 그 데이터죠. 이거는 왜냐면 이제 신고가 좀 뒤에 있기 때문에 정확한 데이터라고 보긴 어렵습니다. 다만 이제 집계가 된 것 중에 살펴보면은 291건 중 109건, 그러니까 38%. 이거는 조정이 될 거예요. 후에 이제 그 다음 거래까지 집계가 되면 조금 더 내려올 거라고 보는데 아무튼 좀 증가하고 있다라는 것 정도는 아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전세도 마찬가지로 작년에 이제 10월, 11월 이때 피크를 찍고 그 이후에 전체적으로 물량이 늘어났죠. 물량이 증가하다 보니까 전세가도 좀처럼 오르지 않고 조금 정체돼 있거나 조정을 당한 그런 단지들이 꽤 있는데 일단은 이 강동권 같은 경우에는 입주장이 진행되고 있고 수도권의 일부 지역도 입주장이 진행이 되면서 지금 전세가가 정체되어 있는 그런 케이스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강남 가격도 전세가가 일부 지역 늘었고 내렸고 그리고 매물도 좀 증가하는 모양새를 보이고 있고요. 여기에 따라서 이것들만 봤을 때 그럼 드디어 이제 하락이 나오는 것인가 라고 생각했을 때 원래는 이제 거래량이 줄어들고 또 이렇게 실거래가가 내린 단지들이 증가하는 것이 이제 하락의 모양새라고 우리가 보편적으로 알 수 있는데 지금 이 단편적인 것만 보고 판단하기에는 이르다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하락이 나온다고 봤을 땐 어떤 자세가 맞을까요? 계속 기다리고 내가 원하는 가격대까지 내려오는 걸 보는 것이 바람직한 자세일까요? 아니면 적정 수준으로 미래를 생각하시고 내가 진입할 타이밍을 가지면서 하나의 기회로 삼을지 그냥 하락을 구경할지 이건 여러분들의 선택입니다. 자, 그럼 드디어 하락하는 것일까? 이렇게 실거래가보다 낮게 가격이 나오는 이유는 뭘까? 보시면 일단은 앞서도 설명드렸지만 매년 그렇습니다. 매년 이 비수기와 성수기가 있어요. 예, 그래서 지금은 전형적인 비수기에 해당하는 기간이고요. 지금 작년 하반기에 피크를 찍고 매매하고 전세시장 모두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지금 수요의 움직임이 아직 일어나지 않은 상황이거든요. 근데 중요한 게 뭘 것이 시장 전체를 보지 말고 시장이 좀 나뉘었습니다. 디커플링이 좀 되면서 오히려 이제 압구정이나 이런 데는 거래가 많이 되면서 치고 올라가는 모양새를 보이고 있고 그리고 아예 저가 시장 같은 경우에는 워낙 저렴하기 때문에 실수요자의 매수세가 그래도 다른 지역보다는 있고 최근에 보시면은 뭐 수도권의 지역들이 상승세가 높지 않습니까? 이런 것들을 봤을 때 오히려 이 중가에서 그 어느 정도의 고가 시장은 좀 정체된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 아예 저가나 최고가 시장은 움직임이 좀 있다 이렇게 좀 파악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이렇게 수요자들이 움직이지 않는 이유는 또 다른 이유가 있습니다. 일단은 여러 가지 정책들도 나왔고 또 선거가 있죠. 선거가 이제 얼마 앞으로 다가왔기 때문에 그 이후에 시장이 또 크게 파동을 치고 움직일 가능성이 굉장히 농후하죠. 그래서 매매 관망세를 좀 보이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고 또 중요한 이벤트가 있죠. 6월부터 양도세 중과가 또 10%가 추가됩니다. 그래서 20% 30%가 되니까 엄청 뛰게 되죠. 그래서 그 이전에 양도를 해서 정리해가지고 뭐 갈아타기를 한다거나 물건을 정리해서 세금을 낮추거나 뭐 이러한 수요들이 반드시 있을 수밖에 없거든요. 이것이 이런 수요가 많다고 보기보다는 이미 뭐 2020년까지 오면서 여러 가지 규제가 있었기 때문에 다주택자분들은 앞으로 장기간으로 포지션을 이어갈 준비를 이미 다 끝마쳤다고 봐야 되는데 아직 그렇게 못한 수요도 분명히 많기 때문에 이번 6월을 기점으로 그 이전에는 이러한 매물들이 어느 정도는 나올 것이라고 예상이 됩니다. 자, 그리고 또 하나가 있는데 이제 공시 가격이 인상이 되죠. 그리고 이번에 또 어느 정도 오를지 여러분 다 파악이 끝났기 때문에 자, 이것을 두고 또 6월 1일 기점, 그러니까 5월 31일까지 또 정리를 하고 포지션을 바꿀 수요자들이 분명히 있을 거기 때문에 거기에 따라서 좀 낮게 물건을 좀 정리하는 그런 수요자들이 반드시 있을 것이다. 저 또한 일부 물건은 최소 1억 정도는 낮춰가지고 얼마 전에도 제가 정리를 한 물건이 있어요. 제가 이거를 뭐 돈으로 쓰려고 정리를 했겠습니까? 다른 무언가가 있기 때문에 또 정리를 했겠죠. 다른 기회를 잡기 위해서. 자, 그래서 지금 현재 그 파는 이들이 매도를 하는 선택하는 이들이 과연 하락이 나오기 때문에 무서워서 판다 라기보다는 더 큰 물건을 매수하기 위해서 에너지를 응축하는 하나의 과정이다 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따라서 지금 나오는 물건의 상당수가 가격 낮게 내오는 매물이
왜 그러냐? 갈아타기 수요의 급매물인 경우, 특히 임대가 껴져 있는 상황에서 매가를 좀 낮춰서 빨리 거래를 하게 유도하는 케이스들이 많기 때문에 이렇게 가격이 이전 거래가보다 낮게 나오는 매물들이 있다. 지금 매물들, 시장에 있는 매물을 볼 때는 두 가지입니다. 이 수요자들이 실제로 거주할 수 있는 물건, 그리고 임대가 껴져 있는 물건, 이 두 가지밖에 없거든요. 근데 이렇게 가격이 낮게 내오는 매물의 공통점, 거의 대부분의 그 수치상의 물건들이 임대가 껴져 있는 물건들이 많다라는 것. 여기는 의미하는 것들이 굉장히 많다라고 좀 봅니다. 이들이 굳이 본인이 거주하고 있지 않고 임대가 껴져 있는 물건을 왜 정리를 할까? 네. 팔아서 뭐 차를 살까요? 그건 아니라고 봅니다. 그래서 다른 또 매수의 에너지가 하나 또 만들어지고 있는 상황이 아닌가, 이렇게 볼 수가 있겠고, 또 하나, 너무나 좀 차이가 많이 나는 현장들도 있어요. 그래서 증여매물, 증여매물들이 지금 아직도 많습니다. 그래서 증여를 누가 봐도 증여매물인데 이거를 또 거래로 착각하고, 기사도 약간 그런 매물들이 나온 경우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것도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되는 부분이다. 요즘에 증여에 관련된 컨텐츠가 조회수도 많이 나오고요. 그리고 증여를 실제로 문의하시고 상담하시는 분도 굉장히 많거든요. 그래서 지금 다주택자에 대한 중과, 그리고 취득세나 뭐 여러 가지 부분의 세금 증가로 인해서 종부세도 마찬가지고, 차라리 이제 증여를 하겠다, 매도보다는, 이렇게 가닥을 잡으신 분들도 상당히 많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꼭 인지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 정말 이거는 절세를 위해서, 진짜 이렇게 되면은 공시가 보니까는 내야 되는 세금이 너무 많이 증가했구나 라고 보시고, 절세를 위한 이 물건 다이어트, 그러니까 매도를 일부 정리를 한다, 이런 수요자들을 말씀드리는 건데, 이럴 확률은 굉장히 적다. 솔직히 절세하기 위해서 보유세 좀 낮추자고 물건을 뭐 1, 2억씩 깎아가지고 매도하시는 분들은 솔직히 기본적으로 아직까지는 그럴 장세는 아니다. 서로 앞다퉈서 매물을 팔려고 내놓고 있는 그런 구조는 아직은 아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그렇게 보기엔 시기상조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오히려 이렇게 절세를 위해서 보유 물건을 다이어트 하는 분은 이 아파트, 주택이 아니라 다른 비주택이나 뭐 상가, 건물로 이 포지션을 약간 전환하려는 수요자들은 이런 스타일로 좀 저가로 정리를 하는 케이스도 더러 있을 수 있다라는 것을 얘기를 드립니다. 저도 요즘에는 솔직히 아파트 애매한 금액이면은 그래도 한 10억 이상 가지고 움직이시려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사실 이 재건축을 이전에는 많이 좀 말씀을 드렸는데, 요즘에는 재개발이나 아니면은 오히려 상가나 이 빌딩 시장 쪽으로 진입을 하는 것을 생각해 보셔라, 이런 말씀을 좀 자주 드리는 편입니다. 자, 그래서 이러한 이유들 때문에 이전 거래가보다 낮은 물건들이 지금 시장에 유통이 되고 거래가 된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고, 그 거래량 또한 많지 않다라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었고요. 그럼 이 현상을 어떻게 볼 것인가 라고 저한테 개인적으로 물어보신다면, 저는 지금이 이제 비수로 아직 매수 수요자들 그리고 전세 수요자들이 움직이는 시기가 아니라서 이럴 뿐이다. 그리고 시기적으로 선거나, 그리고 그 6월 중요한 이 세금 증대를 기점으로 해서 그러한 물건들이 출현하고 관망을 하는, 왜냐하면 떨어질 대로 떨어질 게 눈에 보이잖아요. 이제 앞으로 이 6월 이전에는 이런 급매물이 나올 것이다라는 기대 심리가 자리 잡게 되면은 이 수요자들이 기다리게 되어 있습니다. 그럼 매물 가격은 어느 정도 내려올 수밖에 없겠죠. 그중에서 좀 더 공격적인 사람이 붙으면서 거래가 될 것이고, 그리고 급하게 파시는 분들이 나오면 바로 시장에 소화되는 과정에서 이런 현상들이 발현된다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자, 작년에도 그랬습니다. 작년 4월, 5월 데이터를 보시면 서울 아파트 값이 두 달 연속 하락세를 보였고, 7월부터 다시 급등을 하는 모양새를 보여줬거든요. 그래서 이번에도 저는 크게 다르지 않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일단은 이 양도세 중과나 종부세나 확정이 되는 그 시기 이후로부터는 또 매도를 하지 못하기 때문에 다시 또 거래가 붙으면서 또 상향되는 움직임을 보여줄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그리고 이 과정에서 지금 미리 파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새로운 주택이나 새로운 투자처를 향해서 이 매매 에너지를 또 응축하고 관망하는 그런 시장 구조를 보이고 있다는 것이고, 여기에 플러스해서 급매물들이 조화를 보이면서 마치 하락세가 나온 것 같은 그런 착시 현상을 일시적으로 보여주고 있다. 작년에도 그랬고 그 이전에도 그랬습니다. 이 월수가 약간 다를 뿐이에요. 월수가 다르고, 매년 이 한 번의 거래량이 몰렸다가 다시 풀리고 조용했다가 이런 현상들이 지금 반복되고 있죠.
자, 그래서 앞으로는 어떻게 될까? 이게 하락으로 해서 쭉 갈 거냐? 또 그거는 또 어려울 수밖에 없는 게 항상 누누이 얘기를 드렸기 때문에 지금 공급 자체가 신규 주택 있죠. 신규 주택. 신규 주택의 공급이 지금 부족한 상황이고 게다가 이제 만약에 수요자들이 붙어도 거래할 수 있는 물량은 여전히 이 구조적 한계 때문에 많지 않기 때문에 이 양수세 중과 때문에 이제 6월 지나게 되면 또 거래가 안 될 수밖에 없거든요. 물량 자체가 적고 수요자는 많아지면서 가격만 올라가는 그런 모양새를 보일 수가 있기 때문에 지금 현상을 이제 하락으로 이어지는 첫 번째 계단으로 보기에는 아직 이르다 이렇게 정리해서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고요. 이와는 반대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전체적으로 시장이 그런 모양새를 보이는 것이 아니라 지금 중저가 시장, 서울 외곽이나 그리고 수도권 시장 같은 경우에 중저가 시장은 아직도 지속적으로 이전 거래보다 신고가가 이어지는 단지들이 아직도 많다라는 거죠. 아마 4월, 5월 가면은 이 상승이 아니라 하락으로 또 보여줄 수 있습니다. 작년처럼. 근데 지금 아직 평균으로 봤을 때는 상승이에요. 상승 중입니다. 0. 몇 %긴 하지만 상승 중이라는 거. 하락으로 보기엔 좀 이르다. 그리고 아까 말했던 공급 부족과 거래 물량 구조적 한계, 그리고 또 3기 신도시 관련된 게 좀 어느 정도 또 해소가 되면 전체 매매 시장하고 전세 시장의 상승은 또 올 수밖에 없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자, 근데 지금 상황에 그러면은 어떤 자세, 어떤 포지션을 내가 준비해야 될까? 이 투자를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뭐 이런 고민들을 굉장히 많으실 텐데, 앞으로는 그냥 무작정 접근하시기보다는 무작정 접근만 하면은 좋은 입지에 있는데도 불구하고 오르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좀 각계적으로 봐야 되는데, 앞으로는 어떤 가치를 봐야 되냐면, 이 수요자의 선호 가치, 이전에 19년, 20년장이 실수요장이잖아요. 이번에도 이어져 가는데, 이 수요자들의 선호 가치가 또 변화에 있습니다, 지금은. 예, 무작정 또 실수요자면서 거주가 가능한 이런 아파트만 오르는 것이 아니라 이 수요자들이 또 어느 정도의 그 소득과 맞물리고 정리를 하면서 어떠한 선호를 가지고 있는지 어떤 가치를 중점적으로 봐야 되는지 우리가 그 변화에 맞춰서 시장에 적응을 해야 성공적인 포지션을 또 만들어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리를 해보면 오르는 매물, 떨어지는 매물, 예, 오르는 매물도 있고 떨어지는 매물도 있을 것이다. 무작정 다 오르지 않는다라는 거죠. 자, 지금은 2019년, 20년에 이어서 실수요자 강성 시장입니다. 예, 무조건 투자 매물이 귀한 시대가 아니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번 20년장에 보게 되면은 입지 대비했을 때 오히려 저렴했던 물건, 구축 매물 이런 것들이 많이 올랐거든요. 이전에 안 오르다가 예를 들어 뭐 10억 좀 초반대 있는 아파트랑 원래 그것보다 안 되는 2000년 초반 아파트가 금액 차이가 뭐 3억에서 5억 정도까지 차이 나는 그런 단지들이 많았는데 지금은 상당수가 많이 쫓아와서 뭐 1억 갭밖에 안 나버리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원래 아파트가 가지는 본연의 가치 대비했을 때 고평가 아파트가 있는 것이고 오히려 그동안 별로 오르지 않은 아파트가 이렇게 양분되어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어떤 아파트를 고를지 이렇게 어려운 상황 속에 더 잘 골라내야만 여러분들이 안정적이고 성공적인 전략을 필 수가 있다는 것이죠. 자, 그래서 우리가 봐야 되는 거는 현재 가치가 좀 낮은 물건들은 지금 좀 저렴한 모양새를 보여주고 있거든요. 현재 가치가 낮은 물건들은 보편적으로 뭘까요? 재건축 아파트들이죠. 재건축 아파트는 매매가랑 전세가의 차이가 엄청나고 전세가를 현재 가치로 우리가 봐야 되는 거니까 현재 가치가 낮은 물건들이 지금 좀 저렴한 편입니다. 특히 일부 지역들 재건축에 이제 강남 이후에 넘어가서 재건축이 기대되는 단지들 보면은 다른 이 아파트들 이 어느 정도의 그 마용성이라던가 이런 중가 이상의 아파트들과 비교를 했을 때도 큰 차이가 나지 않는 재건축 단지들이 있다라는 것이죠. 예. 그래서 투자 금액이 많이 들어가면서 현재 가치가 낮은 물건들은 지금 그렇게 많이 오르지 않아서 좀 저렴한 구간이니까 오히려 선택을 할 때는 이런 아파트를 택해서 장기로 보유하는 게 지금은 기회를 여러 번 쓸 수 있는 상황은 아니잖아요. 규제가 많다 보니까 한번 결정하고 매도를 하게 되면 세금을 많이 내야 되기 때문에 차라리 그렇게 하기보다는 좀 10년 이상의 이 앞에 미래를 바라보시고 아주 좋은 수를 둬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 현재 가치가 낮은 물건, 좀 저렴하다고 판단되는 상대적으로 저렴한 거죠. 이런 물건들을 눈여겨보고 좀 진입하시는 노력이 좀 필요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금융규제가 들어오면서 9억, 15억의 구간이 생기면서 좀 저가 아파트들이 치고 올라오는 모양새 가파르게 아주 공격적으로 치고 올라왔죠.
금액대가 많이 올라왔고, 상대적으로 그 금융규제에 맞닿고 살짝 위에 있는 단지들은 크게 오르지 않았다라는 점, 아예 고가 시장은 또 다른 레벨로 그들만의 장으로 또 급등한 단지들도 있고, 이렇게 시장이 양분되어 있다는 점을 여러분들이 인식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결국 현재 가치가 낮은 물건, 그리고 금융규제로 인해 가치가 좀 분열된 단지들, 상대적으로 저렴한 물건 지금 존재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쪽을 진입하는 게 또 하나의 전략이다. 애매한 금액대를 가지고 계신 분들, 이런 쪽으로 좀 진행을 하시는 것이 좀 더 좋은 선택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특히 이제 5억에서 10억 정도의 자본금을 가지고 움직이시는 분이 좀 애매한 것 같아요, 지금은. 그래서 선택을 지금 잘해야만 앞으로 10년의 그 농사가 잘 된다는 점을 다시 한번 좀 강조를 드리고 싶습니다. 자, 그럼 어떻게 우리가 준비를 하면 좋을까요? 무엇에 집중하면 좋을까? 자, 6월 이전에 4월, 5월 또 상대적 저렴한 이 저평가는 사실 없는 말이지만 상대적으로 좀 저렴한 구간에 있는 물건을 공략하면 좋을 것 같다라는 겁니다. 자, 이 물건들이 상대적 지금 저렴한 물건이 하반기에는 가장 많이 오르는 부동산이 될 겁니다. 네, 전 그렇게 보고 있고요. 지금 앞으로의 5년 정도의 기간이 공급의 부재 기간이 좀 길어질 것으로 예상이 되기 때문에 거기에 따라서 차후 신축이 될 수 있는데 지금 현재 가치가 낮은, 그리고 좀 비싼 종목들, 투자가 아무나 될 수 없는, 그래서 상대적으로 좀 저가 매물이 나올 수 있는 이런 재건축 단지들, 저는 유망하다고, 제가 이전에도 작년에도 말씀드렸죠. 올해는 재건축 단지들 잘 고르는 것이 좋은 원년이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고, 또 이번에 뭐 취득세 너무 요즘에 좀 부담이 되죠. 뭐 뻑하면 다 10억이 넘는데 이 취득세 8% 12% 너무 부담스럽지 않습니까? 그래서 좀 금액대가 낮게 자산을 좀 가지고 계신 분들은 관리처분, 관리처분 이후 단계 멸실된 재개발 물건 같은 경우에는 이제 단일세율로 내면 되기 때문에, 이런 물건들을 취득세를 아끼면서 좀 장투로 끌어가는 방식이 좀 옳은 전략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번 하반기에는 아마 이러한 종목들이 좀 크게 상승할 겁니다. 지금 저가 매물 단지들이 계속 가격 상승을 보이고 있는데 이게 쭉 이어지지 않는다는 거죠. 이 가격 상승을 계속적으로 지속해 오던 중저가 단지들도 어느 정도 잦아들고, 오히려 그동안 오르지 못했던 단지들로 진입들이 이어지는 하나의 구간을 또 만들어낼 수 있다는 겁니다. 자, 그리고 자본이 좀 적으신 분들이 굉장히 많으실 텐데요. 이분들도 그냥 시장을 구경만 하고 계시는 것보다는 앞으로 좀 장기를 보시고서 뭐 일정 금액, 뭐 1억 정도로 투자를 하면서 운용할 수 있는 뭐 초기 재개발. 앞으로 뭐 서울권 같은 경우 이번에 시장 선거가 있지만 이것도 바뀌면서 또 시장 상황이 어떻게 바뀔지 모르거든요. 그리고 서울은 정비 사업이 정말 그 어느 때보다 필요한 때입니다. 그래서 이것들이 언제 또 활성화될지 모르기 때문에 미리 준비하는 측면에서 그렇게 큰 돈 안 들여서 미리 보유하고 있는 것도 전략이다. 뭐 이 과정에서는 당연히 시각이 있어야죠. 뭐 노후도나 주민의 뭐 동의율이나 뭐 이런 것들을 확인하면서 진입하는 것도 하나의 투자다. 이렇게 좀 확인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오늘은요 4월 5월 4월 5월 앞두고 일정 기간 이 비수기의 비시즌에 여러분들이 어떠한 전략을 피면 좀 시장에서 유효하게 포지션을 가져갈 수 있는지, 거기에 대한 이야기를 함께 나눴고요. 여기에 대한 내용을 중심으로 봤을 때 좀 괜찮을 수 있는 종목이나 부동산이나 뭐 이런 것들에 대한 자세한 심도 있는 얘기는 멤버십 영상에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워낙 뭐 단지를 거론하고 있는 것도 굉장히 부담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멤버십 영상을 통해서 여러분들과 함께 이야기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 보면 제 채널 옆에 이렇게 가입하기 버튼이 있습니다. 가입하시면 되고요. 그리고 위에 최근에 제가 또 블로그를 또 저희 팀원들이 또 작성하기 시작했으니까 여기 상단에 보면은 여기 누르시면 됩니다. 버튼이 있습니다. 그래서 놀라운 부동산 블로그, 카페, 뭐 인스타그램이 있는데 여기도 많이 참여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놀라운 부동산 놀부였습니다. 감사합니다.